강남공주가 구남매 시집살이에 무너졌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고운 얼굴,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금수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온 그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뒤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남 금수저, 사랑에 빠지다.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그 강남의 금수저가 바로 저예요. 대대로 강남에서 살아온 유복한 가정의 외동딸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이셨어요. 유복한 환경 속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공부도 잘해 어디서든 인정받던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한 삶을 영위하던 저는 격식을 중시하고 주변도 모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구남매의 막내. 아버지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 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었고 군인다운 절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과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는 그의 성실함에 매료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저는 낯선 풍경 앞에 서게 됩니다. 처음엔 검소한 살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활은 팍팍했고 불편함이 현실이 되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시집 오며 지참했던 예단용 현금이 남편의 큰형 결혼식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저희 신혼 살림에 필요한 건데 너무 하시잖아요. 뭐 어때? 큰형 먼저 챙기는 게 도리야. 어이없고 불쾌했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넘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9인데 그중에 제 남편은 막내였죠. 그중에 누나가 7명인데 다들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데 다들 하나같이 욕심만 많았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에게만 집 살 때 돈 보태주는 시아버지, 손자들 학원비와 등록금을 대주는 것도 형의 아이들뿐. 남편의 신용대출로 형의 집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이 큰형이 집이라도 있어야 다들 편하다고.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든든한 군인,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기에 믿고 버텼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 아이를 낳고 길렀으며 남편은 군 생활을 마친 후 공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희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구남매 중 막내의 아내로 온갖 잔심부름과 행사 때 봉사는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네가 좀 해줘라.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다들 거리가 또 멀어서. 손위 누나들은 항상 핑계대기 바빴고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모든 귀찮은 일은 저희 차지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시어머니 간병하는 건 귀찮아 하시면서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 자식이 몇인데 요양원이냐? 감나라 배나라 집안일을 본인 의지대로 통제하려 하셨죠. 설상가상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낙상사고를 당해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아버지는 간병인들 쓰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간병하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식이 9인데도
막상 시어머니 간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밀리듯 저는 시어머니 독박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 행태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사람을 대할 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셨고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도 되느냐, 음식이 일본 음식 아니면 입도 대지 않으십니다. 옷이나 소품들도 명품 아니면 상대 안 한다 노래하시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입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한 지도 어언 5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방 회복이 되실 듯 하다가도 생각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자꾸만 재발을 반복했어요. 저도 오랜 간병에 지쳐갈 즈음 시아버님께 며칠만 어머님을 보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시아버님께선 3일 후 일본 여행을 가신다고 예약이 되어 있으시대요. 일본엔 딸이 살고 있거든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행 가서 재충전을 좀 하고 오신답니다. 그럼 저는요? 결혼 이후 갖가지 시댁치닥거리에 저야말로 스트레스 만땅인데 아무 걱정 없으실 것 같은 시아버님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니 그것도 아이러니네요. 시아버지께서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을 다녀 오실 때까지 시어머님께선 퇴원은 커녕 더욱 나빠지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결국 시어머님은 회복을 못하시고 머나먼 여행을 가시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했나요? 시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 일상을 찾나 했는데 이번에 시아버님이 전립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가뜩이나 까칠하신 분이라 간병인 찾는 게 정말 곤욕이었죠. 그 많은 형제들 아무도 제 부모님 신경 안 쓰는데 남편과 저만 아버님 간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신 사이에 남편의 형이 시아버님 전 재산을 팔아치우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시아버님께선 큰 아들이 절대 그럴 놈이 아니다. 너희가 무얼 잘못 알았을게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 아들을 믿어보려 하지만 아버지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가버린 큰 아들 사건은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충격과 전립선암 사기의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아버님께서도 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시고 보니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물론 시아버님 전 재산 갖고 해외로 날른 큰 형님은 여전히 소식 없고요. 나이 드신 시누이들도 왕래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온통 가시밭길 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로 그 모든 풍파를 헤쳐온 나 자신에게 오늘은 말해주고 싶네요.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요.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시아버님이 평소에 명품 타령하고 허세가 좀 있으셨다 했잖아요? 시아버님이 평소 손목에 차고 계시던 롤렉스 시계가 2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롤렉스 명품이라며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신우들이 몰려왔죠. 아버지 유품이라도 팔아 유산 나눠야 한다면서. 한데 그 롤렉스 시계 명품이 아닌 가품이었더라고요. 대실망한 누나들 표정들이 압권이었네요. 이 이야기는 저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